옛날 강릉의 조용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존재했습니다. 이 대나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고 숲을 지키는 고대의 정령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죠. 사람들은 숲의 신비로움을 존중하며 가까이 다가가길 꺼렸습니다. 어느 날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인 태유는 대나무 숲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늘 숲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태유는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태유는 신중히 숲 근처까지 다가가 대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발을 들인 태유는 그곳에서 소녀 수아를 만났습니다. 수아는 태윤 또래로 보였고 긴 검은 머리에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해. 이곳은 누구든지 환영받지 않는 장소인데 넌 특별한 경우라야. 태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내가 특별하다는 거야? 수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진실한 호기심과 용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이곳의 정령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해. 수아는 손을 내밀어 태윤을 안내했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대나무들은 더욱 커지고 높은 소리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숲의 중앙에 도달하자 땅에서 따스한 빛이 피어올랐고 수아는 그 빛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곳에 바로 숲의 정령들이 있단다. 태윤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그곳에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눈부시게 환한 빛 속에서 여러 정령들이 나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 중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태윤, 내가 이 숲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겠니? 우리는 이곳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교감을 위해 존재해. 태윤은 깊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책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하여 태윤은 이후 대나무 숲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경고를 받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대나무 숲을 존중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숲은 계속해서 평화롭게 유지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태윤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그의 이야기와 숲의 전설은 지역 아이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강릉의 대나무 숲은 자연과 인간 간의 귀중한 균형을 상징하며 여전히 그곳에서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아름다운 산맥 사이에 자리잡은 단양은 매일 밤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 작은 마을은 태양이 지고 달빛이 드리워지면 조금씩 다른 세상으로 변모한다. 옛날 옛적의 단양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작은 마을이 존재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은 달빛 마을로 불리었는데 그 이유는 밤마다 마을 전체가 은은한 달빛으로 빛났기 때문이다. 이 마을은 세상의 다른 곳과는 달리 낮보다 밤이 더 길고 아름다웠으며 달빛이 마을을 감싸면 주민들은 저마다 신비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달빛 마을의 주민 중에는 효인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효인은 항상 낡은 거울을 들고 다녔다. 그녀는 그 거울이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거울은 밤하늘의 달빛을 흡수하여 사물을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숨겨진 길과 보물을 드러나게 하는 비밀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밝게 빛나는 달빛 속에서 펼쳐지는 마법의 춤이었다. 그런데 이번 해에는 달빛이 유난히 강력하게 빛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의 중심에 있던 고목나무가 스스로 빛을 발하며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목나무는 오래전 달빛 마을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며 그 비밀이 풀리기 전까지 마을은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효인은 자신의 거울을 사용해 이 비밀을 풀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보물을 찾아내어 마을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깊어갈 무렵 효인은 거울을 사용해 마을 지하에 숨겨진 고대의 미로를 발견했다. 친구들과 함께 미로로 들어간 효인은 수많은 함정과 환영 속에서 마을의 전설 속에 나오는 금빛새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새벽이 다가오기 전 그녀는 마침내 금빛 새가 새겨진 고대의 성물을 발견했다. 이 성물은 마을의 영혼을 지키는 달의 보물이라는 신비로운 아이템이었다. 효인은 이 성물을 거울로 비추어 마을에 퍼진 저주를 풀었고 고목나무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날 이후로 단양의 달빛 마을은
더 이상 신비로운 위협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효인의 용기를 기렸다. 그리고 달빛이 비출 때마다 마을은 더 밝고 평화롭게 빛났다. 효인은 그 후로도 매일같이 마을을 지키며 자랐고 신비로운 모험담은 마을의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계속해서 새로운 영웅과 전설이 탄생하곤 했다. 이렇게 단양의 달빛 마을은 다시 본래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되찾아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길이 전해지며 단양의 밤하늘과 함께 찬란히 빛났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창원의 한적한 마을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그 숲에는 인간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깊은 곳에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호수를 둘러싼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높이 자라 있었다. 고요하고 신비로운 이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창원의 비밀의 숲이라고 불리며 전설로 전해졌다. 이 숲에는 마법의 힘을 지닌 요정들이 산다고 전해졌는데 요정들은 숲을 보호하며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그들의 흔적은 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에 남아있었다. 특히 우연히 호수를 찾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다. 어느 날 창원 마을의 작은 소년인 민우는 모험심에 가득 차 있던 아이였다. 그는 매일 숲 주변을 뛰어다니며 자연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던 중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많은 민우는 그 빛을 따라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게 된다. 빛을 따라가던 민우는 마침내 아름다운 비밀의 호수에 도착했다. 호수는 상상 속 어디에도 없는 푸른 보석처럼 빛났고 그 주위에는 신비로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민우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호수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그러다 그는 호숫가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지도 한 장이 들어있었고 지도에는 호수 중심에 있는 작은 섬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섬은 현실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지도에는 꿈을 가진 자만이 이 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우는 이 신비로운 지도가 마음에 들어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그날 밤 민우는 자는 동안 꿈속에서 호수 중앙의 섬을 꿈꾸기 시작했다. 꿈속의 섬은 백합과 물가치들이 가득 차 있는 환상적인 장소였다. 그는 두려움 없이 섬을 탐험하며 신비한 요정들을 만났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 요정들은 민우에게 자신들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해달라며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진정한 모험을 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 섬과 요정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숲과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 후로 창원의 숲은 더욱더 아름다워졌고 민우의 이야기는 창원의 전설로 남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창원의 숲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신비로 가득 찬 곳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정선 지역은 울창한 숲과 웅장한 산이 어우러진 자연의 낙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었고 그 산에는 신령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유였습니다. 소유는 늘 몸이 약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할머니에게 전해 듣는 옛 전설과 이야기였습니다. 그중 할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그 신비로운 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산의 깊은 곳에는 황금 사슴이 살고 있었으며 사슴은 100년에 한 번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황금 사슴을 만날 수 있는 자는 건강과 행복을 얻게 되고 금화가 비처럼 내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했지요. 그러나 금화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모조리 불행으로 돌아간다는 경고도 함께였습니다. 소유는 항상 이 전설에 매료되었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산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프지 않은 몸을 가져 언젠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작은 배낭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산을 덮고 있었지만 소유는 할머니의 말씀을 되뇌이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땅이 은은한 빛을 발하며 그녀를 인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길을 따라가니 황금빛의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사슴의 눈은 별빛처럼 빛났고
그 몸은 마치 태양이 내리쬐는 들판 같았습니다. 소유는 숨을 죽인 채로 사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바로 그녀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 순간 황금 사슴이 은은하게 우는 소리를 내더니 소유의 머리 위로 수많은 금빛 눈송이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소유는 사슴을 쫓기보다는 사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소유는 뚜렷하게 건강을 회복했고 그녀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 모두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전설로 만들어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 전설을 들려주며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실제와 상상이 혼재된 정선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소유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전설 속의 소녀로 기억되며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